자, 커뮤니케이션. 경청 훈련입니다. 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에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죠? 말에는 그 기분이 담겨 있어요. 또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 있어요. 말에는 그 숨은 뜻과 그 숨은 기분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이제 경청의 그 개념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이나 음성의 그 섬세한 변화까지 이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그 메시지를 감지해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이제 그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뭐냐면은 감정을 수용하는 것, 관심의 집중이고, 사랑이고, 노동이며 봉사입니다. 자, 경청에 유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신뢰를 얻습니다. 그 감정의 계좌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삶의 치유, 선입견이 없이 설교하고 충고하고 가르침 없이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으로만 해도 그 아픔이 치유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청의 수준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그 첫째 단계가 이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경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경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것. 이거는 경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깊은 경청.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청입니다. 이게 명락적 경청인데,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은 나의 패러다임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공감적 경청. 이건 정말 진정한 경청이고 상대방의 그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적 경청, 맥락적 경청, 그 진정한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상대방 패러다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작업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뢰가 이제 쌓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 경청의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 있어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열린 자세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따금 상대방 쪽으로 이제 몸을 약간 기울이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청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택적 경청.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경청. 내가 이제 벌써 그냥 생각을 하고 해답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청을 가장한 거, 네 하면서 실제로는 듣지 않는 그런 것. 그 다음 그 편견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그 언어적 그 메시지와 그 경청, 상대방의 비언어적 그 메시지와 경청, 상대방이 처한 상황 경청, 냉철한 경청, 이것이 이제 경청의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경청하고 그 대화의 수단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몸짓하고 억양이 55%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의조나 억양이 38%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억양, 그 사람의 의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지금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쓰고 있는 그 단어는 7%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반영적 경청은,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자기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코치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그 주요 감정, 행동 및 태도에 이제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자기 이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가 코치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 다음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주요 감정,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것이다.
자, 대화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을 때 절대로 중간에 말 끊지 않기. 인터로만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든지 좀 나이가 든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중간에 말을 많이 끊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또 자꾸 햇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잠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또 무시하지 않기. 그다음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를 이해하기. 말할 때는 분명하게 표현하기. 논쟁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인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자, 우리가 이제 대화의 그 5단계를 들어가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바람직한 대화죠. 첫째, 1등급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인사말이고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또 그러죠.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보 교환과 남 이야기, 정보 그냥 주고받는 그 대화일 뿐이에요. 근데 3등급에 들어가서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의견과 판단이고 그냥 생각의 대화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내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이거는 감정과 직관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자, 그런데 그 5등급에 가면은 당신의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은 그 말로. 이런 것은 뭐냐면 실존적이며 영적 차원이며 가장 진실한 대화죠.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쓰는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메시지는 자기 중심적 메시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충고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관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그 중심 메시지로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럴 때 뭘 그까지 갖고 그러냐? 그건 뭐냐면 이건 내용 메시지예요. 자기 중심적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자네니까 그만큼 할 수 있지. 우리 다 같이 제가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내용 메시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메시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는 내용들이죠. 자, 아가씨가 말해요. 다리 발찌에. 근데 총각이 그래요. 보름이니까 발찌. 그것도 몰랐나?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리 춥지? 추우면 뜨시게 입으면 될까, 아이가? 배고프지? 안 배고프다. 나올 땐 밥 많이 먹고 나왔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아가씨가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보름이니까 발찌 그것도 몰랐나? 추우면 뜨시게 입으면 될까, 아이가? 안 배고프다. 나올 때 밥 많이 먹고 나왔다. 자, 여기서 아가씨가 그 말하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죠. 다리 발찌에 하는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뭐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날씨가 왜 이리 춥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의도이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자, 배고프지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듣는 방법에 있어서 대화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가 있어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해나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요구들이 있어요. 자, 정보의 요구를 살펴보면은 내일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내일 몇 시에 시작하는지 그 시간을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죠. 행동의 요구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시겠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죠. 그다음 요즘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좀 이해해 달라, 공감해 달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나 옛날 그 참 군대 생활할 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지만 들어달라는 얘기죠.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 예, 그러는 거죠. 듣는 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팀원이 말합니다. 내일까지 80%를 달성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근데 팀장이 이제 말하는 거죠. 자네는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태도부터 좀 고치게. 이게 뭐예요? 비판이라는 거죠. 판단은 또 내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판단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일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가? 추궁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설득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차라리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U 메시지, I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 U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U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하여서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거부, 무시, 경멸의 느낌, 듣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분풀이와 공격, 때에 따라서는 율법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여서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고 동의하고 호소의 느낌. 그래서 듣는 이의 그 양심과 선한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유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를 주어로 하여서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 거부, 무시, 경멸의 느낌. 그래서 듣는 이에 대한 그 불신으로 분풀이와 공격, 또 때로는 율법과 같은 것.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I 메시지라는 거죠. 자, 나를 주어로 하여서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이고 부탁과 동의와 호소의 느낌으로 듣는 이의 그 양심과 선한 마음에 호소하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유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모내고 공격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가출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I 메시지. 자, 여러분 해보세요. 다음부터는 일찍 올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좀 많이 하죠? 아무 연락 없이 남편이 늦게 왔을 때 왜 이제 와? 아예 들어오지 말지. 나가 살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집안이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I 메시지처럼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막 속으로는 쓰리고 아파요. 그렇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또 크리스찬 가정은 또 뭔가 믿지 않는 가정과 또 달라져야 되겠죠. 또 코칭을 배우고 또 상담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 계속 그 목회를 활동을 이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변한 모습으로 I 메시지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보다 심도 깊은 대화는 상대방이 표면에 이해하는 그 내용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서 듣고 수용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기분을 공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에 담겨있는 상대방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에 담겨있는 숨은 뜻과 숨은 기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비대면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스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혼자서 떠들어야 되니까 이게 좀 입장이 좀 그렇죠. 자, 공감의 개념.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이나 말하는 구조로 세계를 보는 것. 자, 다 같이 시작.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며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그의 생각이나 말하는 구조로 세계를 보는 것. 그가 깨달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그 다음에 그의 감정과 행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자, 공감의 핵심은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적인 동기를, 1%의 긍정적인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나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선한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동기는 고통과 치유의 마음으로 만나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동기에는 초점을 두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안 듣겠다가 아니라 고통과 치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군요. 끝말을 이어주고요. 그죠? 그 사람의 핵심적인 그 말을 이렇게 집어내어서 단어로 이렇게 시키고 긍정적인 동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코치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코치의 행동에 인정하는 것이고 동감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성찰 없이 상대방 속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어요. 이거는 동감은요. 동감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상담도 마찬가지고 코치도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해야지 같이 그냥 오지랖 넓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공감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도 자기와 그 상대방의 감정을 성찰하고 분별하여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코치 2의 3, 그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치는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코치가 이제 저 코치가 그 내 문제를 이렇게 이제 탐색하고 같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이렇게 또 알아주니까 나도 이제 그것을 캐치하는 거죠. 코치 2가 캐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치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저보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코치는 뭘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났군요. 잘하셨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니 기쁘네요. 이건 동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너무했군요. 이건 동감이에요. 동감은 조금 위험하다 그랬죠. 자, 심퍼시, 이 공감은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나 성찰 없이 상대방 속에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것이에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분별 없이 상대방의 그걸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방향 없이 함께 울고 웃으며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감정을 더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그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근데 엠퍼시는, 공감은 자아의 그 객관적인 기능과 주관적인 기능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 기능으로 자기와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성찰하고 분별해서 치료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기능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습니다. 대화의 배경보다는 상대방의 심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자, 자아의 객관적 기능, 그 다음에 주관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 객관적 기능으로 자기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성찰해서 분별하여서 치료적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기능으로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웃고 웃어요. 이게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코치로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냉철하지만 않는다면. 자, 대화의 배경보다는 상대방의 심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공감의 유익은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코치와의 코칭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 자각과 통찰로 인해서 새로운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감 자체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감 사용의 그 원칙으로는 대화나 코칭 중에는 항상 공감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에 대한 선별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이 추려내야 되죠. 그 다음 말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의 촉진을 위한 공감이어야 되고요. 공감이 정확한지 부정확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해하는 그 주의사항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해하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빈말처럼 하는 그 상투적인 그 어구도 피해야 합니다. 자, 칭찬 훈련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코치가 필요한 것인데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칭찬은 상대가 잘했을 때 상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그 자신의 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인정은 상대방이 지닌 그 성품을 알아주는 것으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지지는 상대가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격려는 상대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힘들어하는 심정을 공감하고 수용해서 시원하게 풀어주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칭찬의 방법은 그 사실보다 사람을 칭찬해야 되고 크게 드러난 것보다는 세밀한 부분을 들어서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잘 구성해서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유익은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변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면은 답이 나오고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고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고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하고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질문에 답을 하면 스스로가 설득이 됩니다. 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닫힌 질문이고 어떤 질문이 열린 질문인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피곤하셨나요? 연하는 며칠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나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3일. 네.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닫힌 질문이라는 거죠. 자, 닫힌 질문 또 있습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간 도시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내용은 없었나요? 앞서 질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닫힌 질문이죠. 우리 이렇게 잘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열린 질문은 최근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저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언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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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요? 지상명령을 향해서요? 네.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겠다고요? 네. 자, 부정적인 질문이 있고 긍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왜 실패하게 되었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세일 모임에 자꾸 넣는 이유는 뭐죠? 추석에 무엇이 제일 속상했나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질문도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디프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요. 피하고 싶어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20개월 동안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보따리 싸고 나오신 그 사모님이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요, 깨울러 터졌어요. 그리고요, 그분요, 단점을 이야기하면은요, 1000가지도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모로서 이분은 참 부적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계속 이제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은, 마지막 헤어질 시점에는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목회자라는 것보다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불행해지는데, 이런 분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이러면은 누구누구 그 목사님,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왜 실패하게 되었죠? 이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나도 그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은 절대로, 부정적인 질문은 던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긍정의 에너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되죠. 남편한테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죠? 왜 당신은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죠? 설교에서 은혜 받은 내용은 없었나요? 왜 당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나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많은 그 질문들은 이러한 질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꾼다면은 남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 긍정 질문 바꾸기 한번 다 같이. 자, 질문을 해보세요. 자, 남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큰아이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내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설교였어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점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래요?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군요. 코칭 질문 연습하기. 저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끝말 따라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기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스위치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는 기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핵심 단어 따라하는 법입니다.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한 10년 전일 거예요. 10년 전. 추운 겨울이었죠. 겨울이었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셀 원일이 이제 용서가 안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키포인트가 핵심 단어가 용서다. 자,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브라브라브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 주지를 시키는 거죠. 추운 겨울이었죠. 그리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었군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나는 시어머니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셀원 이제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집사님, 영적인 문제가 있네요. 셀원 2가 또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상처받았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다음에는 이 셀원들하고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갈등을 느껴요. 근데 이제 셀 리더는 이렇게 말하죠.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어머니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요즘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셀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할 때 리더로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어머니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자, 핵심적인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자, 남편에게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는 거죠. 왜 당신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럴 때 거기 보면은 전 기도 생활을 하는데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남편이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죠? 하고 부정문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긍정문으로 질문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질문 바꾸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자,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꾸고, 그죠?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교에서 은혜 받은 내용은 없었나요? 이것을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점은 무엇이든가요?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점은 무엇이든가요? 왜 당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설교에서 은혜 받은 내용은 없었나요? 이것을 바꾸면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점은 무엇이든가요? 왜 당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이 질문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 기적질문법. 아까 우리 했었죠?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또 다른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적 질문법입니다. 자, 삶의 목표를 돕는 구로 질문하기. 아까 스마트도 있었죠. 자, 고울이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자, 올해 동안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같은 또 학우들끼리, 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해 이제 이 기간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제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래, 올해 너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목표는 장기 목표이냐 아니면 단기 목표입니까? 이제 지금 아까와 같이 어떻게 다르죠? 세분화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목표에서 단기 목표. 자, 근데 장기 목표일 때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차랍하는 거죠. 이렇게. 장기 목표라면 올해 달성하고 싶은 그 중간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는 처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생각해왔던 것인지 이전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것인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돕는 그로우 질문에 있어서 고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자, 그로우 질문에서 리얼리티 실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열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잡는다면 몇 점 정도 열망입니까? 만약 지금 진행 중이라면 얼마나 목표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1년 후에 당신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책에 그로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옵션, 대안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또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은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will, 의지입니다. 이 방법 가운데 한 해 중점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3가지만 찾아본다면요. 그 3가지 중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언제 그 일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누구에게 점검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목표를 성취한 당신에게 스스로 축하해 준다면 어떻게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자, 코칭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